정부 여당과 노동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내일 전국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 다음 날인 22일엔 민주노총이 빠진 상태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자, 접점은 없는 건지, 자, 이분 연결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의당의 윤소하 원내대표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자, 노동 문제 여쭤보기 전에 먼저 요거 좀 잠깐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정의당을 뺀 야 3당 원내대표가 네. 이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공동 요구하는 공조틀을 확인을 했는데요. 네. 혹시 정의당 쪽으로는 연락이 없었습니까? 그 전에 3당이 만날 때는 연락이 없었는데요. 네. 의장이 뵙고 나서 의장님께서 네. 정의당을 포함해서 네. 5당 원내대표를 초치해가지고요. 지금 이야기를 하고 내려오는 중입니다. 아, 그래요? 그 얘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나 이 부분에 조금 더 시간을 좀 주라. 예.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예. 예. 아무튼 이 국정조사 실시 여부가 지금 최고의 쟁점이잖아요. 네네. 어떻게 좀 타협점이 도출이 될 것 같습니까? 대표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저희들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죠. 네. 그 부분을 한국당도 정의당에서 주장하는 거 받아들인다고 했으니까 네. 강원랜드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하면 네. 잘 또 이야기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좀 민주당 같은 경우 혹시 그러면 입장을 좀 바꿀 여지가 있다고 지금 이렇게 느끼셨습니까? 예. 예를 들면 지금 전수조사하고 있는데 네. 다음이라든지 아니면 정기국회 끝나고 네. 하든지 하는 부분들이 제출됐고요. 예. 이야기해서 오겠다고 그랬죠. 아, 그래요? 그럼 당에 돌아가서 좀 더 얘기를 해보겠다? 네네. 네, 여기까지 진행이 된 거군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그 점 확인하고요. 지금 이제 노동 문제가 이제 상당히 지금 쟁점으로 부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나타나고 있는 양상은 정부와 노동계, 특히 민주노총이 정면 대결하는 양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네. 대표님은 지금 상황을 어떻게 읽고 계세요? 한마디로 지금 노동계의 실망이 너무 큽니다. 정부에 대해서? 네네. 노동 존중 사회를 이야기했지만 네. 최근에는 노동계약으로 거꾸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최저임금 인상을 해놓고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가시켜버린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어렵게 주 40시간에 최대해서 52시간 노동을 결정해놓고 인구도 마르기 전에 그 효과를 없애버리는 탄력 근로제 기간 확대 추진. 예. 여기에 약속했던 ILO 핵심 협약 비준이라고 있거든요. 예.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해서 일어나니까. 네. 정말 노동존중 사회로 가는 게 맞는 건가 이런 불신이 생기고 있는 거고요. 네. 여기에 성격상 많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게 사회적 대타협인데 예.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다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까지 들어올 거면 지금 들어오고 아니면 빼고 가겠다. 사실 이런 입장 아니니까 이래서 무슨 타협이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 정부 진정성에 대한 불신이 이렇게 깊이 좀 깔려있는 것 같고요. 예. 노동 전체를 대표해서 총파업을 해서라도 거꾸로 가는 노동조치를 막아보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동계의 불만은 줬다 뺏는 듯한 양상. 그러니까 뭔가를 좀 제도를 만들어 놨다고 했다가 나중에서 그러니까 다시 후퇴시키는 추가 조치가 나온다. 네. 이거에 대한 불신이 크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최고의 쟁점으로 떠오른 게 탄력 근로제 확대 적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사실 대표님도 함께 참여했던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에서 논의가 되고 물론 정의당은 이제 소수 의견으로 찬성 안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다른 정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합의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일단 그때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진행이 됐던 거였어요? 저는 그것도 여야정 협의체라면 상호 존중이 돼야 되는데 네. 이 탄력 근로제 부분이 너무 좀 갑작스럽게 들이밀어진 부분이 있었어요. 물론 다른 당과는 어떻게 이야기가 사전에 조율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건 여야정 협의체라는 부분에서 정말 잘해보자는 건데 네.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단시간에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면서 반대를. 잠깐만요, 했었죠. 대표님. 그러면 지금 갑자기 들이밀어졌다고 말씀하신 게 네. 여야정 협의체가 열리기 전에 이제 그 청와대하고 각 정당이 사전 그 조율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전 조율 단계에서 일체 얘기가 없다가 그 자리에 가니까 갑자기 불쑥 튀어나온 의제다 이 말씀이신가요? 저희들한테는 사전에 조율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이러이러한 여러 범위를 가지고 네. 이야기를 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네. 여기에 대한 생각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은 되지 않았고요. 네네. 우리는 거기에 대한 입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서 거기에 문구화돼서 이렇게 탁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무척 당황했죠. 그래요. 예. 네네. 그러면 그 대표님은 그 자리에서 어디까지 얘기를 했어요? 반대를 하시면서. 탄력 근로제 부분을 여기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협의하는 것은 오히려 여야정 협의체의 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지 이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느닷없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네. 이건 탄력 근로제 부분은 특히나 중소기업에 속해 있는 네. 열악한 환경의 노동자들한테는 치명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반대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했죠. 그러면서 결국은 반대로 분명한 입장을 정했습니다. 다른 정당 뭐 원내대표는 그렇다 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그때 언급을 했었나요?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렇게 주장하지는 않았고요. 이미 이제 그 문구로 이렇게 나온 부분을 같이 이렇게 했으니 해달라는 그런 네. 취지의 예. 부탁 말씀이 있었죠. 그냥 그 기본적인 원칙적 수준의 이제 반응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이시고 아무튼 그 정의당은 탄력 근로제 확대 적용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이 분명한 거고요. 네네. 근데 지금 뭐 그 정의당을 뺀 나머지 그 정당은 그냥 확대 적용 바꾸겠다라는 거잖아요.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의당 입장에서? 아니, 저는, 막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이 탄력 근로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52시간이라는 부분들은 노동시간을 줄이면서 고용을 또 창출시키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중소 이렇게 기업들에 대해서는 3년이라는 단계적 유예기간까지 줬잖아요. 예. 그러니까 충분히 적응할 그런 그 시간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렇게 노동 현장을 이렇게 결란시킨다고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예.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정부 여당이나 다른 당이 예. 문제 있는 그 행동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애당초 완충 기간까지 설정을 했는데 갑자기 밀어붙이는데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글쎄요, 저는 아까 초반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던졌던 것이 노동 존중인데 네. 그것도 지금 너무 빠른 시간 안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후퇴하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과연 이것이 협치라는 부분으로 다른 어떤 정치적 네. 부분으로 상황을 너무 과도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협치의 어떤 상징적인 어떤 그 사례로 지금 만들려고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결국 자유한국당과 나머지 당의 부분에서 이걸 계속 주장해 왔던 거잖아요. 네네. 근데 좀 일각에서 이런 주장, 보수 쪽에서 어떤 주장이 나오고 있냐면 탄력 근로제, 그다음에 더 이제 본질적인 어떤 뿌리는 이제 주 52시간 그러니까 노동제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떤 그 주장이 나오고 있냐면 이걸 반대하는 것은 귀족 노조다. 정말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열악한 노동자들은 오히려 지금 주 52시간 근로제 때문에 더 그러니까 실질적인 수입이 줄고 탄력 근로제까지 반대를 하면 더 문제가 생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실은 이 탄력 근로제 부분에 있어서요. 예. 대기업 노조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은 크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예.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뭐 IT 또 방송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든가 예. 이런 분들에 대해서 네. 배달업이라든가 예. 이런 부분은 단순히 노동 시간만이 아니라 안전에 문제가 있어요. 예. 과로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되면은 정부에서 산재로 인정하는 게 바로 60시간입니다, 주. 근데 64시간 이상까지 할 수 있는 6개월이면 예. 이런 부분까지 열어놓은 거죠. 이건 안전의 문제하고도 연결돼 또 안전 문제가 연결이 된다? 예. 예. 그래요? 오히려 이게 이제 열악한 환경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서라도 더 이건 확대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그럼요. 네네. 예.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요. 네. 일부 언론이 어떤 식으로 또 보도를 하고 있냐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나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모두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들이다. 근데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들까지 탄력 근로제 확대 적용을 얘기하면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보도한 거 보셨죠, 대표님? 네네네. 대표님도 노동운동을 하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읽으셨어요? 네, 그런 보도를 보면서? 그랬고요. 네. 오늘 또 점심시간에 그 판교, 네. IT 관련, 네. 노동자 점심시간에 네. 탄력 근로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네. 그것을 막아내자는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두 분이 노동운동 출신이라고 해서 네. 오죽하면 이러냐는 부분들은 저는 그 이야기가 너무 좀 과도하게 해석된 것 같고요. 어떤 점에서 진짜 노동을 생각한다면 네. 오히려 탄력 근로제 부분을 이렇게 확대하는데 앞장서는 게 아니라 이 부분들을 걸러내야 할 임무를 맡은 것이 홍영표 원내대표나 네. 홍영표 원내대표의 몫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 노동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대표님 지금. 그러면 가짜 노동입니까? 아니 그렇게까지는 표현하고 싶지 않은데요. 예. 노동계의 어떤 고충이나 현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정리하면?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는 잘 아시고는 있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예. 단순히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노동자의 그런 노동시간까지 네.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것은 저는 다른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민주노총이 빠진 상태에 있을 땐 출범을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일방적이라고 네네. 생각을 하세요, 대표님?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회적 대타협을 잘하고 있는 나라들을 보면요. 예. 그 과정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그리고 또 서로 간에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알 수 있는데요. 네네네. 지금 민주노총에서는 2달을 기다려 달라는 거잖아요. 네. 민주노총에서는 1월에는 반드시 경사노위 참가를 확정할 수 있도록 또 노력해야겠죠. 예, 그때 정기대의원 대회가 있어서 그때 의결하겠다. 그렇습니다. 이 예. 앞전에 정교수 미달도 이렇게 안 됐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면 지금은 그 전에 출범을 하더라도 다른 경로를 통해서 민주노총 의견을 청취는 또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 올 테면 오고 아니면 빼고 가고 시작부터 이래서는 사회적 대타협은 대수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하자고 하는 건 이때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내자는 거지 흉내를 내자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저희가 일전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하고 인터뷰할 때 바로 이 문제가 나와서 제가 똑같은 질문을 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네네. 노동 현안이 많으니까 그러면 1월 정기대의원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임시대의원대회로 좀 빨리 열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린 바가 있거든요. 네네. 오히려 민주노총도 너무 느긋한 거 아닌가요? 그때 저도 이제 봤습니다마는 네. 김명환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실정이 이러하니 네. 그러면 다른 각도로라도 민주노총의 뜻을 이렇게 전달하면서 의견을 교환을 하자. 저는 그렇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 대의원 대회를 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직 내부에서 경사노위는 일단 출범을 하더라도 네. 실제로 민주노총이 지금 형편상 참여를 못 하는데 예. 그 다른 경로를 통해서 서로 의견들을 취합하면서 네네. 그것까지 기다려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좀 결론 삼아서 지금 이 상태로 이대로 가면은 지금 정부와 그 노동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악화 일로에 있는데요. 네. 이것을 너무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다시금 사회적 대타협을 할 수 있도록 대화를 시작하고 저는 정부와 또 정부 여당의 좀 역할이 그런 방향으로 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다시금 좀 지혜를 모으고 의지를 모아서요. 네. 진짜 노동 전중 사회 또 소득주도 성장론 부분들을 관철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무리 그러니까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일각에서 또 어떤 주장을 하냐면 지금 민주노총을 공격을 하면서 네. 문재인 정부 출범에 우리가 공익있으니까 지금 지분 요구하고 나섰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던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그러한 부분은 민주노총이 자기 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 아니 민주노총만이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노총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 국민들이 만들어낸 네. 꿀 정부잖아요. 네. 그러면 네. 그 부분에 맞게 지금 정부가 그런 전향적인 역할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의 윤소하